그림으로 설명 좀 드리고 자료를 상세히 제가 어제 용초등학교에서 났어요. 발화지점 얘기입니다. 요 색깔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번져갔습니다만 어제 용초등학교 뒤편에 용중학교 1학년 학생 3명이 불장난을 하다가 발화가 되었습니다. 그게 오후 3시 38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공교롭게도 바람이 북동풍으로 불었습니다. 이게 사실 북쪽으로 불었으면 엄청난 피해가 더 컸을 텐데 북동풍으로 6에서 9m/s로 바람이 불어서 다행히도 시가지 쪽으로는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빨리 이렇게 전소가 되는 불이 옮겨 붙는지 제가 사실 용동 들어가니까 또 뛰어가지고 학산동 쪽으로 가고 그렇게 해서 포항고등학교 앞에까지 우리 학산공원까지 이렇게 불이 번져버렸죠. 그래서 이게 경에 났습니다만 주불 진화는 저녁 7시 35분에 어느 정도 주불을 진화를 했습니다. 우리 산림원 보면은 5헥타 정도 불이 나지 않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전부 이렇게 산 속에 우리가 아파트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이 도시 공원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집이 지금 56채가 소실이 됐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아파트 옆에 살긴석에 많은 그 모가집도 있고 또 많은 단독도 있고 해서 거기에서 사실 지금 많은 집이 소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명 피해가 15명을 나왔습니다만 한 분이 사망을 하고 또 지금 한 분이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 연기를 많이 마셔서 그 나머지는 병원 갖다 다 퇴원을 한 그러한 상태입니다. 동원자분 자료를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연일의 산불은 거의 이제 잔불 정리만 하면 끝나고 지금 이제 용산불은 지금 2,400명의 지금 인력이 동원되어 있습니다. 또 경찰, 또 해경 등대해서 한 2,400명 들어가서 지금 잔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는 지금 이제 다시 불이 되살아나지 않도록 우리 잔불 정리를 확실히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재민 지금 118명입니다만 빨리 지금 생활 안정을 찾아야 되고, 그다음 우리 산림청과 또 협의를 해서 지금 산림 복구를 하는 그런 수순을 밟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보시고 하나하나 짚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 잘 보시면은 우리는 지금 발화를 3시 44분 했는데 여기 38분으로 정정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용초등학교 뒷산에서 발화가 되었고 동주학교 1학년 생 3명이 불장난 하다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잔불 진화 중에 있습니다. 인적 피해는 사망 1명, 그다음 화상, 낙상, 단기 연기 흡입 등이 있습니다만 지금 사망은 성모병원이죠. 성모병원에 안치가 되어 있고 사망은 어디냐 하면 그 대동 우방 그 뒤편에 보면은 단독 한가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수도산으로 불이 번질 때 그걸로 바로 번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입을 못할 정도로 아주 오솔길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동 우방이 20층짜리가 하나가 전소가 됐어요. 우방 아파트가. 그건 아마 이제 문을 열어놓고 빨래를 말렸는데 그 불티가 그걸로 튀어가서 20층이 바로 전소가 되었습니다. 졌는데 그 바로 뒤에 보면은 골짜기 암자 하나하고 단독이 하나 있어요. 그 단독에 사시는 79세 노인 한 분이 어제 사망을 했습니다. 인적 피해를 보면은 건축물 56동 전소된 것도 물론이고 반소 2층 집이 2층만 타는 이런 것도 있지만 내용면을 보면은 다시 개축을 해야 되는 그런 한 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민은 47세대 118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민 수용은 대부분 이제 개별적으로 친인척 집을 다 가고 지금 학산 경로당에 5세대에 1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우미 경로당에 2세대에 3명이 있고 또 탑산 경로당에 2세대에 3명 이렇게 해서 총 47세대 118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7시에 거의 뭐 종료로 저희들이 보고 황해하는 그 잔불 정리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살림은 3헥타 소식을 가져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력 동원 1,465명, 그다음 장비 동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천, 대구에서도 일부 왔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잘 아시다시피 전국에 21군데 화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밤 9시에는 또 그 울산에서 지금 그 불이 나서 전국에 이제 소방 헬기가 좀 많이 흩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부터 지금 할 일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민을 어떻게 생활 안정화시키는가 봅니다. 그건 이제 아까 우리 이병석 부의장님하고 우리 산림청장님 또 우리 방재청장님하고 우리 저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난 양양 산불이라든가 지난 산불의 예를 들어서 일단 이것이 사고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정부에서 특별교부서를 좀 받아서 바로 좀 이재민들을 그 생활 안정을 찾아야겠다. 두 번째는 산림복구입니다. 이것은 일반 야산이 아니라 도심 공원이죠. 그래서 아까 이병석 의원님도 좀 말씀해 주셨고 또 우리 산림청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확실하게 도시 공원화를 만들겠다. 그래서 파괴는 창조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 53만 시민들이 잘 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을 저희들이 산림청과 협의를 해서 잘 만들어 나가겠다 말씀드립니다. 이제부터는 피해 복구입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이재민에 대한 각별한 그 생활 안정 대책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번에 불난 대부분의 지역이 도시 한복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 재생이라는 관점에서 도시공원을 새롭게 조성하는 그런 신속하고 이전과는 다른 발상으로 복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 의미는 우리 포항은 대한민국 사방 이 국가사업의 제1호 시범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과를 통해서 우리는 금수강산에 가까울 정도로 녹화를 해왔는데 오늘 이곳에서 이와 같은 산불 재난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구를 하더라도 다시 한번 전화위복이자 교훈으로 삼을 수 있을 정도로 또 복구된 새로운 모습이 시민들에게 산불 예방의 의미와 그리고 사방의 기술을 전제로 한 포항의 도시 재생과 도시공원 복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하나의 역사적 사례로 그렇게 남을 수 있도록 관계 당국에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 우리 박성호 시장님과 함께 방재청장 그리고 산림청장과 함께 논의를 했고 또 그 자리에서 맹영규 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재난지역 선포를 통해서 복구 작업을 하는 데는 여러 법적 절차가 있어서 그것이 오히려 신속한 복구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지원으로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아마 정부 차원의 회의를 중앙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방향으로
결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맹영규 장관의 빨리 번지든지. 그래서 저도 이 용동이 낫다 하고 용동이 들어니까 벌써 부르는 학산동에 가 있고, 공무원들이 뭐 지금 어제 조금 이제 그건 동원은 됐지만은 뭐 어차피 그 연락 받고 오는 것이 또 시간도 좀 걸리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제 차가 굉장히 도심에다 불이 났기 때문에 교통 체증이 엄청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MBC 쪽에도 그 인터뷰하면서 제발 좀 이렇게 그 교통 체증이 원인이 되는 그런 차를 좀 갖고 나오지 말고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도 어제 그 연락을 받고 가는데 결국은 못 가고 차에서 내려가 뛰어가지고 현장에 갔습니다. 그래서 어제 경주와 인근에서 7대를 갖다 드렸는데, 사실 어제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그 습도가 28%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다가 바람이 시속 한 9m 이상을 이렇게 부으니까 아마 속수무책이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집중화를 못 됐죠. 이게 한 곳에 용동은 났으면은 집중화가 되는데 이게 계속 번져 나가니까 사실 처리하는 데 집중화가 못 되고, 그래서 저도 용동 났다가 북구청장 여기 가고 그다음 학산동 났다가 건설국장 여기 책임지고 뭐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사실 한 곳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많이 좀 떨어졌다. 지금 떨어졌습니다. 때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헬기가 우리 시에서 임대 헬기가 있습니다. 그건 한 5분 내로 바로 이렇게 투입이 됐는데, 경주에서 온 헬기, 그 다음에 저기 산림청 헬기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헬기 동원이 이제 오는 시간이 걸리니까 되고, 또 이렇게 어제는 뭐 봉화에서도 나고 또 인근 우리 경북 지역에서도 나고 하니까 그 외곽 지역에도 나고 하니까 사실 뭐 그쪽에 투입되는 헬기가 빼나오기가 사실 힘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도심이다 이렇게 해서 어제 그래도 7대가 동원됐다는 것이 참 다행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산불은 뭐 저도 지시도 그렇게 합니다만 무조건 헬기를 동원시켜라. 그래 놓고 이제 어떻게 된가 봐요. 왜? 그거 어떻게 되냐 보고 하면 벌써 하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산불 가면 우리가 초동진화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무조건 헬기를 띄워놓고 보고, 가능하면은 옆집 헬기까지도 다 오도록 해야 됩니다. 헬기는 뭐 도착 시간이라든가 그다음에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 시간이라 이건 혹시 보고 받으시는 거예요? 그건 구체적으로 다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요 기록이 되어 있는 우리 소방 쪽에 아마 자기들이 하는 거 다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 도소방 쪽에서는 다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 시청 헬기 말고 제일 외부 헬기가 제일 먼저 도착한 게 어느 헬기고 몇 분 만에 도착했습니까? 산청 헬기 거기 있어. 그게 한 발생하고 몇 분쯤 도착을 한 겁니까? 우리 여기는 15시 46분에 경주시청 헬기 지원 요청했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산불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니까 긴급하게 출동을 못했다 그러는데, 이제 4시 24분으로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게 나면은 우리가 도소방본부 또 우리 산림청 거기에서 이제 전국적으로 커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까운 데를 빨리 이제 동원실 법적으로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재난 선포를 지역을 선포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우리 시비를 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법적으로 이렇게 제한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병수 부의장님도 오셔가지고 각 장관님과 그다음에 청와대 수석님 등등해서 전화해 주시고, 저희들이 이제 다른 산불의 예를 들어서 이것은 재난 선포 지역 감도 안 되고 그 정도는 안 되고 해서 일단 이 특별 교부세를 받아서 빨리 처리해 나가자. 그렇게 해서 방향을 결정했고, 또 부의장님들이 또 전화도 많이 해주셔서 지금 그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 교부세를 아까 우리 이병수 부의장님도 이렇게 전화해서 그걸 받았습니다만, 아까 회의도 끝나고 제가 또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하니까 아마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특별 교부세를 받아서 일단 처리하는 걸로. 집이 모두 전소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이 가능한가요?
예, 일단 뭐 교부세를 받으면은 그 지원은 좀 쉽습니다. 그러나 그게 없으면은 시비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법적으로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 교부세를 받는 쪽으로 해서 협의를 하자 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 중앙정부에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고 아직 결정적으로 얼마란 통보는 못 받았지만은 바로 지금부터 저희들이 이재민 생활 안정화에 지금 착수를 했습니다. 어제부터 다 이렇게 동장과 통장이 가서 공갔냐 아니면 누가 몇 세대가 사느냐 또 그 사람의 기초생활수급자냐 등등 해서 전수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난 특별지역 선포는 시장이 건의를 하고 도를 경유를 해서 중앙정부에서 심의를 합니다만 그거는 자연재난 때에는 그 이제 시군세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나 포항시 같으면 95억 이상의 피해 입으실 때에 그 신청 건의할 그것이 있고 인위재난 어제는 같은 경우는 인위재난입니다. 인위재난은 그 피해 금액은 없습니다. 피해 금액은 없지만은 정말 이 사태가 포항시로서 감당하기 힘든다 이렇게 되면은 저희들이 이제 그 대통령께 건의하는 게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일부 실무 라인끼리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건의는 정상적 절차는 아직 밟을 그건 아니지만 협의를 해서 그건 그 정도 안 된다. 실무자들의 그 협의를 거쳐서 그럼 우리는 이쪽으로 하겠다. 특별 교부세를 좀 지원받는 쪽으로 하겠다.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시장님 그 시 예산을 긴급하게 투입하는 부분은 어렵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이재민들에 대한 부분이다. 이재민의 무슨 우리가 필요한 뭐라 그럽니까? 뭐 급식비나 이런 것은 우선은 쓸 수가 있는데 거기에 집을 장만해주고 하는 것은 그게 법적으로 제한이 많이 뒤에 이제 본부 차량 그러니까 상황실 차량을 하나 붙여가지고 막 다녔어요. 왜 내가 계속 지휘를 해야 되니까 내가 어디 한 군데 앉았을 시간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걸 어디 뭐 시청이나 이런 데 해놓으면은 상당히 그 전달이 늦어지니까 그래서 뒤에 상황판을 달고 차가 한 대 내 뒤로 따라 붙였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지사님이 오신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상황실을 제가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도착하면 연락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도착할 때 포항고등학교에 쳐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제가 그래 돌다 보니까 도에 소방차는 온 줄 많이 알았는데 소방본부를 그걸 쳐놓은 거는 내가 어제 한 10시인가 뭐 그때 돌다 보니 그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글로 다 옮겨라. 그래서 어제 그렇게 합류를 했는데 그전에는 소방본부장하고 계속 통화는 했죠. 그 지사님 전화 오셨대. 그래서 우리 상황실은 지금 이동 상황실입니다. 오시면 전화 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됐습니다. 사실 어제는 상황 책임자는 포항시장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제 연일은 부시장을 보내서 부시장 그 책임지고 어제 저도 가면서 어제 목이 쉬라고 과음 치고 했는데 아무리 나오라 해도 안 나와요. 그 과음 치는 소리는 듣고 소리는 보는데 안 나와요. 계속 그래서 어정어정하고 사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불을 잘 경험을 못하니까 얼마만큼 이렇게 불이 날아다닌다는 걸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인접산에서 불이 오는데도 그렇게 움직이질 않고 계속 뭐 집에서 왔다 갔다 하고 집에 불이 켜 있고 그러다 보니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오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끌어내야 됩니다. 어떤 데는 노인분들은 부축해가지고 내고 업어내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이제 당황하고 하면 좀 이렇게 낙상도 좀 있고 이런 경우는 좀 있었다. 낙상은 어떻게 했어요? 글쎄 낙상으로 난 지금 낙상이라고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데 내 낙상의 환자는 내가 못 봤습니다. 근데 낙상의 환자라고 하고 어제 병원에 갔다가 전부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13명입니다. 우리가 부상자라고 그래서 15명을 했는데 한 분은 이제 돌아가셨고 한 분은 지금 연기 흡입으로 해서 병원에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전부 병원에 가셨다가 집으로 퇴원을 귀가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